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조난 신고가 접수가 돼 해경이 현재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떡해요. 우리 애들 다 어떡해요.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이야. 우리 뒤지기 싫어요. 진짜 돌아가는 거야 진짜 신모래요?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세월호 선체가 그 뻘에 박혀 있는 게 상당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뻘에서 빼내는 작업이 제일 힘든데 네. 3년을 기다리다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받고 대통령 선거 시기 들어가는 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때 딱 들어올려질까요?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왜 세월호 인양을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죠. 해야죠.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됐죠. 예.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세월호 인양 얘기가 급부상했거든요. 그렇죠. 이 대단히 정치적인 아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적 의혹 제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말 팽목항에서 하루라도 어머님들께서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쉽게라고 얘기하면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보시겠지만 사흘 동안 이렇게 좋은 날씨가 3년간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건가라는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예. 대단히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아침 팽목항에 7시에 도착을 한 가족들이 동거차도로 올라가서 동거차도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0분 경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하는 그 바지선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에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했어요. 지금 심경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빨리 미수습자 가족이 우선이다. 미수습자가 우선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호가 선체가 올려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시작이죠. 돼야 이제.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이라는 얘기를 또 세월 가족들은 제일 싫어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시계가 다시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것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수습자와 관련된 그 증거 혹은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다 수색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방금 장윤선 기자도 말씀했지만 정치권에서 무슨 결정적인 특히 이 정권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꼭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봤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일정하게 정략적으로 조작된. 그렇죠. 기획인 것 같은. 기획된. 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사실.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꼭 이 시기에 저 세월호가 떠오르는데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미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저는 진짜 고의로 안 했다라고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는 좀 확실해 보여요, 상황 자체가. 예. 오늘 이제 배가 이제 1m가량을 떴다라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월호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바닥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수직으로 박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을 맞춰서 1m 올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근데 그럼 애초에 왜 이걸 못했을까? 추진을 했던 그간의 경과를 보면
처음에 인양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보는 기중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허공에서 높이 매달려서 줄주르륵 내려가지고 매달아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예. 그걸 이제 섬 밑쪽부터 끌어올리다 보니까 줄도 끊어지고 여러 번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방법 자체가 좀 부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지난해 가을쯤에 그걸 결국 포기를 하고 지금 오늘 시도한 것처럼 이제 배에서 직접적으로 케이블을 내려서 밑에 빔 깔고 거기 66개 케이블 연결해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럼 왜 이제야 하냐고요. 왜 이제야.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애초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 저는 공모 일을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요즘도 아시죠?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제일 싼데 제일 싼데 그냥 하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지금 검증이 안 된 거를 선정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저는 고의라고 보진 않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진 않았다.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되는 이 시점이 되니까 부랴부랴 나서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예.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냐고요. 차 교수님, 네, 팽목항 다녀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부산에서 가려면 좀 멀어요, 멀기는. 아니, 뭐, 저는 뭐 집이 서울입니다만. 예. 실제로 저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네. 이제 같이 갈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못 나요. 네. 그리고 지금 가면 다은이 엄마, 은하 엄마가 지금도 엄마 아빠가 지금도 계시거든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그 세월호 좀 빨리 인양시켜줘라. 네. 그런데 이게 상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상하이 회사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그 제대로 인양을 예. 못했냐 부분은 아마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 자체를 이 선정했을 때부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 첫 단추가 잘못 깬 거죠. 예. 이 정부가 예전 가격으로 이 했을 때 한 2천억 정도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그 입찰 가격이 한 850억, 나머지 두 개 업체가 한 900억이 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 그걸로 해서 아마 상하이 셀비지를 했는데 상하이 셀비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체를 인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좀 특별한 방식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바닥에 해저에 지금 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박혀있죠. 박혀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선체에 구멍을 내서 고리를 엮어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상하이 셀비지는 처음부터 밑에 빔을 깔아가지고 그 빔에다가 고리를 해서 땡겨 올리는 방식이었다. 배를 통째로 끌어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 손상이 별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기도, 그러니까 그 인양하는 기간 자체도 상당히 상하이 셀비지는 한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업체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해수부의 당시 발표였거든요. 근데 예. 이 시뮬레이션 결과 자신들이 했을 때는 11개 정도 빔을 박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실제 보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들어 올려 보니까 이 그 뒤에 선미 쪽에 화물칸이 있는데 그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래서 33개를 박았대요. 그러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죠. 그리고 또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이 셀비지가 그 말 그대로 군화는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경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다 그러죠. 경험이 중국 내에서 그 강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 건져본 경험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이 조그마한 업체 자체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깨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업체가 선정할 때가 2015년 4월 달인데 예.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끝난다 하면 작년 7월 달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깨어졌고 그때 사실 이 업체가 선정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 이 업체를 하느냐. 상당히 그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 같은 회사들 충분히 그런 회사가 되는데 왜 그 회사 안 하느냐. 정부가 세월호 선체 자체를 인양하는데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비판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다른 회사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어요. 구멍 안 뚫는다고 하는데 세월호 이미 14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려 그렇죠. 있습니다. 아주 엉망이 돼 있어요. 벌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장 기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주변부를 수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한 게 이미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그 배 밑에 보면
날개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스테빌라이저라고 균형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뜯어냈죠. 네, 그것도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세월호 침몰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가능성 중에 하나가 거기에 뭔가가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게 다 엉망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아니 형사법상에도 가장 기본이 현장 보존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 갖고 누가 이렇게 뭐 그 초임 형사가 뭐 이렇게 집어들면은 고참 형사가 뒤통수 빡 때리는 거 아니에요. 바보 이건 그런 네? 일이 다 벌어진 거고. 그런데 지금 800억 가지고 이것도 안심이 아닌 게 결국에는 상하이 셀비지도 처음에 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자금 회전이 안 돼가지고 200억 정도를 더 우리 정부에 빨리 선급금으로 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선급금 주고 나면 그러면 그거라도 뭐 회수는 되냐, 이게 믿을 수 있냐. 정부에서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800억도 하지만 오늘 아침 호소문에 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달라. 사실 1070일이 지나면서 저도 게을러졌고 많은 분들도 너무 아파서라도 있고 싶어 하지만 그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800억이냐 900억이냐 가지고 그것 따져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일을 덜컥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일이죠, 처음부터. 시당초 박근혜 정부 이제 초반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건데 이 사고 자체를 없는 것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지만 국민들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논쟁 아니었습니까? 그 유시민 책 광고해주네, 벼랑하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예. 이런 논쟁이 계속 오다가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까지도 그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없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질서 있게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차 교수님, 네.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세월호가 있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정부에서는 가리려고 급급했고 문화예술인들은 이것을 알리려고 하면서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대한 저항을 하니까 문체부 고위공무원들 강제 해임하면서 예, 직권남용으로 예. 지금 그 김기춘 그다음에 조윤선 이분들이 예. 이제 감옥에 들어가 예, 있고 예. 그럼 뭔가 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예. 이걸 우리가 정말 그 무능하게 대응을 못해서 예. 참사가 났는데 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이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기억으로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금 세월호 주로 다른 광고들을 예시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T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드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전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때 규명하고자 했던 것이 세월호 화물칸에 도대체 뭐가 실렸냐는 거죠. 사실 뭐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것은 제주 해군기지에 기지 건설 자재 철근 대량 실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됐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뭐가 있다. 국정원이 사실 거기 뭔가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 셀비지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 잠수부들은 밤에 작업을 못 하도록 한답니다. 화물칸을 뚫어서 빼오는데 물건 뭔가를 빼내는데 그거는 중국 잠수사들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세월호에 관한 비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거기서도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좋게 명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뭔가 좀 가리고 싶어 했던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물칸에 있는 뭔가 숨기고 싶은 걸 다 빼고, 난 뒤에 올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기했던 의혹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조가 어쨌든 그 일기 특조가 마무리가 됐는데 양 변호사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분단 국가인데다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척 첨예하잖아요. 그리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안보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지만 이 세월호에서 혹시 그런 안보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참사가 나면 이러이러한 점을 해갖고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밝혀야죠. 저는 사실 세월호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내는 거거든요. 유도라는 것보다 불러일으켜요, 자꾸만 정부가. 왜 이 세월호는 참사가 나게 되면 우선적으로 국정원에다 보고를 해야지? 왜 국정관리 선박이 되어야지?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는데 못 밝혀냈잖아요. 해명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안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꼭 북한에서 뭘 쳐들어오는 거 이걸 막는 게 안보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점점 넓은 의미의 안보지 않습니까? 그럼 멀쩡한 배가 가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이제 탄핵 결정문에 보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이란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고 상징적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뭐냐면 그런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빨리 관련 부처들을 조율을 해주고 결정을 해줘야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가 사실 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런 상징성을 보일 때 국민들이 그렇죠. 거기에 위기 상황에서 믿고 안심하고 우리 생명을 안보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다른 제품 광고 하나 하시니까 저도 광고 하나 할게요. 예전 명작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셨죠? 스티븐 스필버그 만든 그 제작사예요? 아닙니다. 그 영화 보면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려고 소대원 전체가 희생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국가가 너 하나가 위기에 빠져 있으면 국민 한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구하겠다는 걸 보여주면 그건 약간 아메리칸 국보인데. 하지만 어쨌든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이 나서서 자 우리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고 맡길 수가 그게 안보를 이루는 길이죠. 그렇죠. 이진성, 김희수 두 분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밝힌 거죠. 17페이지에 걸쳐서 장장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국가는 무엇이냐, 지도자는 무엇이냐를 그렇게 밝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를 찾는 건 아이들이 무슨 위험에 처했을 때 엄마 그러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의 시작이 사실은 세월호였다고 보는 거죠. 장 기자님, 근데 지금도 이게 재밌는 게요. 네. 해수부가 탄핵 인양 작업이 지지부진하자마자 하는데 대통령이 파면되고 급물살 탔어요. 선고 5시간 만에 해수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소식이에요. 기사들에게 인양 작업을 다시 시도한다고. 예, 맞아요. 탄핵 보느라고 시간을 늦췄다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탄핵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수부의 태도가 정말 웃겨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죠. 그리고 12일 날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제 조사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구속 얘기 나오는 시점인데 바로 세월호 선체 인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묘한 시점에 뭔가 우리는 보면 이제 큰 뉴스를 또 다른 뉴스로 덮는 이런 사건을 것에 사건으로 덮는 그렇죠. 나라. 사건은 사건으로 덮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도 그 세월호 오늘 미수습자 가족들의 그 성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상황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걱정하면서 자신들이 기술까지 배워가면서 배까지 사가지고 그 선체 인양하는 과정을 전부 감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국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고 뉴스를 덮으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해수부의 태도 그리고 정부의 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월호 7시간 뭐 했는지 아직도 안 밝히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럼 뭔가 했으니까요. 그럼 뭘 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제가 해수부 출입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된 날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 조직법 때문에 해수부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했다는 거죠. 이 어차피 그러면 조기 선거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이번 그 세월호 특조위 구성하고 할 때 그 해수부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어떻게 때는 방해까지 하는 그런 그럼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월호 선체 인양 부분도 상당히 해방부죠, 해방부. 상당히 그런 이 지금 소극적인 태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한다면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008년과 같은 또 꼴이 날 수 있다.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작은 정부 한다면서 MB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해수부를 해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도 이번에 잘하면 해양수산부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살아남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발하자. 그런 이야기들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선체의 비밀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만에 하나 100만 번 양보해서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국가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꼼수를 쓰고 그러한 잔머리를 굴려야 될 때예요. 사실 뭐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했죠. 저는 전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양 변호사님 보면 해수부는 그렇게 이제 뭐 4월 초에 확실히 인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또 인양 추진단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될 일이었으면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렸겠어요? 1071기 넘도록. 그리고 이제 해수부에서는 오늘도 그랬어요. 시험 인양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을 하면 바로 본인양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세월호를 꺼내는데 가장 우려하는 무서운 게 지금 진도역이 그 바깥의 파도도 문제지만 조류가 가장 빠른 데잖아요. 제일 센 데죠. 제일 센 데지 않습니까? 그게 소족이라고 이제 썰물과 민물하고 겹쳐하는 게 그건 음력으로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보름꼴로 한 번씩 돌아오는데 19일 정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오늘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끝날 때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간 정도의 시험 인양을 해가지고는 위에까지 끌어올리기도 조금 무리스러울 수도 있고. 다시 이제 조류가 그 휩싸이는 예, 때가 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보름을 결국 기다려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양을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제 반잠수정으로 옮기는 것도 큰 일이고 거기서부터 이 큰 배를 팽목항이 아니라 목포까지 가져오는 목포 것도 신항까지, 예. 가져오는 것도 한 5일은 걸리니까 이게 단순히 한 번 들어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수부에서 왜 자신도 없고 실제로는 가능성도 낮은 얘기들을 자꾸 안심이라도 지키듯이 마치 정말 당장 여태 일 안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정치적 행위를 하는 하는 것처럼 거예요. 하면 그 바람에 가족들은 그런 발표가 한 번 날 때마다 진짜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가지고 이제 볼 수 있겠구나 싶어가 또 보름이 늦춰져요. 이게 확실한 걸 확실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불신이 안 생기죠. 만약 네. 그 차재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부가 조직보존. 조직보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농간이라는 표현 써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용서받기 어려운 행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차 교수님 그 세월호가 침몰된 거기에 가장 가까이 보는 데가 동고차도라고 하는 섬인데요. 예. 동고차도 섬 위에 바닷바람을 직접 맞으면서 가족들이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지가 2년이 됩니다. 오죽 정부를 믿지 못하면 가족들이 한 반이 들어서 일주일씩 가족들이 7, 8명 가족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만안경으로 그걸 내다보고 있고. 일지도 적고 있어요. 예? 일지도 적고 네. 있고. 제대로 인양을 하는지. 저도 거기 들어가려고 몇 번 가봤는데 바다가 허용을 안 해요. 예. 해경이 들어가라 그래도 너무 파도가 세갖고 예. 그거를 이 가족들이 지금 2년 가까이를 하면서 이 정부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이 정부를 그러니까 이미 이 정부는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그때 이미 침몰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사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온 거 아닙니까? 저도 TV에서 그 동거차도에 계신 예. 분들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해수부가 과연 뭐 자신들의 조직 그러니까 이 보존을 위해서 지금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뭐 앉아 그런 여러 가지 시기상 그런 게 앉아 겹치니까 그런 오해들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월호 특조법을, 그러니까 특별조사법을 만들어서 예. 그 세월호 특별조사위까지 구성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상당히 지금 이 본질 자체가 훼손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분입니까? 조대환 민정수석입니다. 그렇죠. 조대환 민정수석이 세월호 특조위에 부위원장. 이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목숨 걸고 세월호 특조위를 그러니까 방해했죠. 그 세금 도둑처럼 그때 세월호 특조위를 몰고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있죠. 그리고 또 이 그때 당시 여당에서 추천했던 분들
이름만 올려놨다가 결국 다음 작년 총선 때 선거분이 다 총선하러 다 가버리고 사실 세월호 조사 특조위를 예. 완전히 형이화시켜버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 정권을 담당했던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정말 이 지금 조금 세월이 지나더라도 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세월호가 만약에 이제 조만간 선체 인양이 된다면 이게 이제 목포 신항으로 옮겨져서 뭐 무슨 절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자체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이제 그 선체와 관련해서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을 만들었기 선체조사 특별법을 만들었죠. 예, 선체조사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선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라 2기 특조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1기 특조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막 방해해서 조사 자체가 안 되고 문제가 많았던 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2기 특조위를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 구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동안 지난 3년간 우리 그 세월호 엄마 아빠들 싸운 얘기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 그 해수부가 혹은 해경이 그 근처에 못 가게 하고 아예 그 구경도 못 하게 하니까 배를 아예 샀어요. 배를 샀죠. 네, 예. 배를 사서 아버님이 그 배를 운전하는 기술도 배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 일종의 이제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동고차도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예, 있고. 동고차도에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고 일지 작성하고 조짜서 바꾸고 피해자인데 국가가 아무것도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피해자 스스로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런 나라가 나라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양 변호사님, 다행히 지금 대권 주자들은 세월호 2기 특조위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으로, 물론 지금 다 야권이죠. 자유한국당도 야권이죠. 이제 대통령이 없어졌으니까 바른정당도 야권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 후보들이, 특조위 2기 구성에 동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2기 조사는 좀 이렇게 기한 없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굳이 1년, 1년 6개월 시한을 못 박는 이유가 뭐죠? 할 때 이거는 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해수부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예. 이제 처음 들었던 내용이고 관련된 게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폐청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적폐청산이 그럼요. 아닐까 예.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이게 벌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를 회피아를 얘기를 하면서 해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론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고 자체만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사고가 나는 거는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수습이 되는 단계에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나라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가 21세기는 심지어 우왕좌왕하는 게 그냥 서툴러서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까지 하는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왜 막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권 주자들이 당연히 밝혀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 인용되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냥 거기서 그치질 않으시고 당장 지금 어제 이제 세월호 선체조사의 특별법 같은 경우는 예. 통과가 됐어요. 어제 공포를 됐죠. 세력 발휘 예. 했거든요. 그러면 8명으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부터 꾸며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원만하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지금은 이제 다른 대선 이슈에 많이들 빨려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예. 당장 말씀하신 세월호 특별조사위 같은 경우도 1기가 엉망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중단되시피 하고 조사위원들이 아니 일을 할 수 없게끔 다 지원 끌어버렸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던 변호사분들은요. 차마 못 빠져나오신대요. 그래서 거의 지금 그리고 지금 해체하지 않고 시민조사 특별위원으로 유지하고 예.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저히 이거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그만두냐고 거기에 지금 매달려 계시거든요. 하루빨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줘요. 그래야 나라잖아요. 나라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 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차 교수님, 예.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이게 원포인트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예. 이것도 이제 한때 그 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거를 법사에서 아주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 김진태 의원이 막아서 갖고 예. 뭐
특조위 2기, 그 다음에 이런 선체조사 특별법, 이런 거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SNS상에서 흙 착 뿌리고 인증샷 찍어놓고 흙 들어갔으니까 이제 통과시켜라. 이런 그 농담 아닌 농담이 떠들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뭐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선체조사 특별법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금 앞바다에 빠져 있는 세월호 선체를 건져서 목포 신항으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갖고 가서 그걸 육상 위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그걸 갖다 절단해서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사고 원인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그 사고 미수습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조사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지금 그 선체를 인양하고 나서 세월호 그 사고의 조사 원인. 그렇죠.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잠수부 얘기는 그거는 기사가 났던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났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른 프로였습니다. 제가 다른 프로를 안 봐갖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정확한 일정은 좀 나오나요? 언제쯤 될 거라고? 아까 잠깐 다시 이제 뭐라 그랬죠? 인양 작업하는 거. 인양 작업하는 그 시기가 조류가 좀 잠잠해지는 시기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4월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소조기가요. 소조기. 오늘 끝나고 나면은 바로는 못 들어가고. 보름 뒤에. 보름 더 뒤에 가서 4월 5일 정도. 4월 같은 경우는 4월 5일, 20일, 5월에도 5일, 20일 정도가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바다만 잠잠한 게 아니라 바다 속만 잠잠한 게 아니라 날씨도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4월 5일 경에는 이제 호주에 그 기상 예측하는 데서는 바다 상황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바다 속도 그렇죠. 파도도 이게 1.1m 이하로 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잡한 일이죠. 사실 복잡한 일이죠.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왜 하필 호주일까? 그러니까 기상청도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맨날 틀리니까. 그러니까 국가인데 국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상청 못 믿으니까 호주 기상 전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주의 판단에 근거해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한다는 해양수산부. 전 참 특이하게 봤습니다. 조류가 호주에서 와서 그런 거 아닐까? 아까 이제 그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게 기한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일은 아픈 일이지만 뭐예요? 이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안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아직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만든 게 결국 부친 때부터 이루어졌던 어떤 문화, 개발 독재 내지는 바깥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빨리빨리 지우고 사람이 아무리 희생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돌진한다. 이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은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게 우리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나라의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기상청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군인들은 어디 가는지도 찾을 수가 없고 필요한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이걸 아프지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삼성동 그 경우는 권총을 잃어버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다가 있어서 시민이 찾아들었는데 실탄도 들어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국가 시민이 이게 격발되나고 탕 쏘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시스템이 안 되니까 맨날 자원봉사하고 맨날 국민들이 무슨 일 터지면 성금 내고 맨날 나가서 자원봉사하다가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차 교수님, 이게 이제 그 특조위가 우리가 왜 자꾸만 기한 없는 특조위를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진상규명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자 처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특조위에서 제일 정확하게 알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안전한 사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러한 분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를 나지 않게끔 하는 추모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무죄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충분히 다 했습니다 해갖고 국민들이 국회에서 합의할 때 그 특조위가 해산하는 건데 1년 만에 이것을 끝내라? 1년 반 만에 끝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을 담당해왔던 사람들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세월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반정권적인 투쟁행위, 정치적인 행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런 그 행동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갖다 정치적 잣대로 지금 봤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세월호의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밝혀내야만 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특조위 2기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정치적 배제하고 예. 진짜 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그 대책, 원인과 대책을 제대로 강구해내고 그리고 그게 바탕에서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정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됐다 할 정도의 수도받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어떤가요, 지금? 예. 가족들은 예. 정말 그 긴장 속에서 오늘 하루를 새벽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산에서 오늘 새벽 2시에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은 뭐 지금 종일 손에 땀을 쥐면서 현장 상황 지키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세월호가 예. 이명박 정부 때 예. 선박법 노후 선박인데 20년 연한을 30년으로 늦춰서 막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경제 활성화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냐 이윤이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이 이슈는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이 걸린 세월호 인양, 답답한 심정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이 임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올해 4월 16일이 되면 3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덮으려 했고 누군가는 희생자 가족들을 모함했고 또 누군가는 그만 잊으라며 가족들에게 멸시의 눈길을 보내왔던 3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요구한 것은 오직 하나 진실 규명뿐이었고 그 첫걸음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체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가 남아 있습니다. 늦었지만 차질 없이 인양되길 기원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의로 늦췄거나 혹시 지금도 그런 악마적인 발상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려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체를 인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좀 특별한 방식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바닥에 해저에 지금 배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박혀있죠. 박혀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선체에 구멍을 내서 고리를 엮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 상하이 셀비지는 처음부터 밑에 빔을 깔아가지고 그 빔에다가 고리를 해서 땡겨 올리는 방식이었다. 배를 통째로 끌어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 손상이 별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시기도, 그러니까 그 인양하는 기간 자체도 상당히 상하이 셀비지는 한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다른 업체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빠르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해수부의 당시 발표였거든요. 근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 자신들이 했을 때는 11개 정도 빔을 박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들어 올려 보니까 그 뒤에 선미 쪽에 화물칸이 있는데 그 균형이 안 잡히고 그러니까 무게 중심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래서 33개를 박았대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죠. 그리고 또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 자체가 사실 이 셀비지가 그 말 그대로 군함 아닙니까? 그죠? 그 경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경험이 없다 그러죠. 경험이 중국 내에서 그 강에서 조그마한 배 하나 건져본 경험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 관련 업계에서는 이 조그마한 업체 자체가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업체가 선정할 때가 2015년 4월 달인데 1년 2개월이면 충분히 끝난다 하면 작년 7월 달에 끝났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졌고 그때 사실 이 업체가 선정될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왜 이 업체를 하느냐. 상당히 그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 같은 회사들 충분히 그런 회사가 되는데 왜 그 회사 안 하느냐. 정부가 세월호 선체 자체를 인양하는데 소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부터 비판이 나왔던 거죠. 지금 이제 상하이 셀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체가 다른 회사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또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어요. 구멍 안 뚫는다고 하는데 세월호 이미 14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엉망이 돼 있어요. 벌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 부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라도 어머님들께서 잠을 제대로 주무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쉽게라고 얘기하면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겠지만
사흘 동안 이렇게 좋은 날씨가 3년간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건가라는 의혹 제기도 할 수 있을 만큼 예. 대단히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오늘 아침 팽목항에 7시에 도착을 한 가족들이 동거차도로 올라가서 동거차도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0분 경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작업하는 그 바지선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에게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했어요. 심경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우리는 빨리 미수습자 가족이 우선이다. 미수습자가 우선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월호가 선체가 올려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시작이죠. 돼야 이제.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이라는 얘기를 또 세월 가족들은 제일 싫어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말.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시계가 다시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것이 떨어져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수습자와 관련된 그 증거 혹은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다 수색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 방금 그 장윤선 기자도 말씀했지만 정치권에서 무슨 결정적인 특히 이 정권에 불리한 일이 있으면 꼭 연예인들이 마약을 해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봤더니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일정하게 정략적으로 조작된. 그렇죠. 기획인 것 같은. 기획된.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사실.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꼭 이 시기에 저 세월호가 떠오르는데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미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안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저는 진짜 고의로 안 했다라고까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거는 좀 확실해 보여요, 상황 자체가. 예. 오늘 이제 배가 이제 1m가량 떴다라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세월호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바닥에 딱 붙어 있었거든요. 거의 수직으로 박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수평을 맞춰서 1m 올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근데 그럼 애초에 왜 이걸 못했을까? 추진을 했던 그간의 경과를 보면 처음에 인양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바깥에서 보는 기중기 같은 거 있잖아요. 허공에서 높이 매달려서 줄주르륵 내려가지고 매달아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섬 밑쪽부터 끌어올리다 보니까 줄도 끊어지고 여러 번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애초에 방법 자체가 좀 부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지난해 가을쯤에 그걸 결국 포기를 하고 지금 오늘 시도한 것처럼 이제 배에서 직접적으로 케이블을 내려서 밑에 빔 깔고 거기 66개 케이블 연결해서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럼 왜 이제야 하냐고요. 왜 이제야. 그리고 이게 처음에 애초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다른 것보다 저는 일을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때 요즘도 아시죠? 가장 큰 기준이 뭔지. 제일 싼데. 제일 싼데. 그냥 하도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지금 검증이 안 된 거를 선정을 했던 것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서 저는 고의라고 보진 않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진 않았다. 그런 흔적은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안 보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되는 이 시점이 되니까 부랴부랴 나서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냐고요. 차 교수님. 네. 팽목항 다녀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부산에서 가려면 좀 멀어요, 멀기는. 아니, 뭐, 저는 집이 서울입니다만. 실제로 저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이제 같이 갈 분들하고,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못 나요. 그리고 지금 가면, 다은이 엄마, 은하 엄마가 지금도, 엄마 아빠가 지금도 계시거든요.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세월호 좀 빨리 인양시켜줘라. 그런데 이게 상하이 셀비지라고 하는 상하이 회사가 또 들어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지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인양을 못했냐 부분은 아마 상하이 셀비지라는 회사 자체를 선정했을 때부터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 첫 단추가 잘못 깬 거죠. 정부가 예전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2천억 정도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상하이 셀비지가 지금 입찰 가격이 한 850억. 나머지 두 개 업체가 한 900억이 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 그걸로 해서 아마 상하이 셀비지를 했는데 상하이 셀비지 하는 이야기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조난 신고가 접수가 돼 해경이 현재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 세월호가 침몰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어떡해요. 우리 애들 다 어떡해요. 아 내리고 싶어 진짜 진심.
진심이야. 우리 뒤지기 싫어요. 돌아가는 거야 진짜. 진짜 신모래요? 제발 살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 세월호 선체가 그 뻘에 박혀 있는 게 상당히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뻘에서 빼내는 작업이 제일 힘든데 네. 3년을 기다리다가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 받고 대통령 선거 시기 들어가는 네.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때 딱 들어올려질까요? 이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왜 세월호 인양을 물론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죠. 회의죠. 예, 빨리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됐죠. 예.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세월호 인양 얘기가 급부상했거든요. 그렇죠. 이 대단히 정치적인 아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비판적 의혹 제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말 팽목항에서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반드시 장 기자께서 아까 지적을 하셨던 주변부를 수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한 게 이미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그 배 밑에 보면 날개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예. 스테빌라이저라고 균형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다 뜯어냈죠. 네, 그것도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세월호 침몰 원인 중에 하나가 혹시 가능성 중에 하나가 거기에 뭔가가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게 다 엉망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아니 형사법상에도 가장 기본이 현장 보존 아니에요. 아, 그렇죠. 현장 갖고 누가 이렇게 뭐 그 초임 형사가 뭐 이렇게 집어들면은 고참 형사가 뒤통수 빡 때리는 거 아니에요. 바보 이건 그런 네? 일이 다 벌어진 거고. 그런데 지금 800억 가지고 이것도 안심이 아닌 게 결국에는 상하이 셀비지도 처음에 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자금 회전이 안 돼가지고 200억 정도를 더 우리 정부에 빨리 선급금으로 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급금 주고 나면 그러면 그거라도 뭐 회수는 되냐, 이거 믿을 수 있냐. 정부에서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800억도 하지만 오늘 아침 호소문에 이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발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 달라. 사실 1070일이 지나면서 저도 게을러졌고 많은 분들도 너무 아파서라도 있고 싶어 하지만 그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렇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800억이냐 900억이냐 가지고 그것 따져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일을 덜컥 맡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한 일이죠, 처음부터. 시당초 박근혜 정부 이제 초반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건데 이 사고 자체를 없는 것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지만 국민들은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논쟁 아니었습니까? 그 유시민 책 광고해주네, 벼랑을.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라냐, 국가란 무엇인가. 네. 이런 논쟁이 계속 오다가 이번에 촛불 집회에서까지도 그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폄훼하고 없는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질서 있게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이게 이제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많은